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점점 뒤덮여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오늘도 TV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유용한 영어 단어들을 모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늘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고!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생활 속 영어 단어는 바로 secret입니다. 한국식으로 시크릿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시크릿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 명의 친구가 모였는데 한 친구가 유독 피부가 너무너무 곱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너는 어쩜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피부가 늙지를 않니? 어떻게 그렇게 그 피부를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 피부를 유지하는 나만의 시크릿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문맥상 시크릿의 의미가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시크릿은 비밀, 비법, 비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은 이렇게 예쁜 피부를 유지하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비법이 있다 라는 의미이죠. 시크릿의 철자는 이것인데요. 한번 소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S는 무슨 소리가 나죠? 원래 S는 시옷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S가 단어의 가장 앞에 쓰였고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온 경우 S는 보통 좀 세게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E는 여기서 에, 이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고요. C는 무슨 소리 나죠?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 나죠?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습니다. C 뒤에 모음이 있다면 이 키읔 소리에 그 모음을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모음이 없죠. 바로 뒤에 또 다른 자음 R이 나왔습니다. 이때 모음 자리를 이렇게 뻥 비워둘 수 없으니까 으를 넣어서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R은 리을 소리 나고요. 다음 E는 이 단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읽을 때는 이 발음으로 읽었는데 실제 발음은 조금 다른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냥 E로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T는 원래는 T 소리, T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끝부분에 오면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secret, secret, secret 이렇게 거의 받침처럼 들려요. T를 받침으로 표기할 때는 보통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 있었죠.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실 T가 T의 소리 나니까 이렇게 T읍 받침으로 넣어도 되는데 이 T읍 받침을 한글에서 받침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받침으로 쓰는 자음은 아니죠. 그래서 이 T읕을 쓰면 좀 어색하니까 받침으로 더 자주 쓰는 자음인 시옷으로 써주는 겁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간단하죠? 사실 발음은 뭐 T읕 받침을 쓰나 시옷 받침을 쓰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는 여기서 이가 아니라 면밀히 따지면 힘 빠진 어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정확한 발음은 secret, secret인데요. 끝부분을 secret이라고 발음을 하나 이를 이 발음을 읽어서 secret, secret 이렇게 발음을 하나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지 않게 한국식 표기법과 똑같이 read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비밀, 비결, 비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 같이 발음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secret. 한 번 더 해볼게요. secret. 좋습니다. 이제 TV 속에서 그리고 대화 중에 이 단어가 나오면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생활 영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레시피입니다.
워낙에 자주 쓰이는 단어라 아마 여러분께도 익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레시피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레시피는 요리법, 조리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시피의 철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시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신 분들도 이 철자는 많이들 낯설어 하시는데요. 한번 소리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앞에 R은요, 리을 소리가 나고 E는 에, 이 소리 중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C는 쌍시옷 그리고 키읔 소리 중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이 되고요. I는 한국식으로는 이로 읽는데 실제 발음은 어에 더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아니라 레시피 이렇게 에 가깝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다음 P는 피읍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특이한 게요. 가장 끝에 E는 보통 영어 단어에서 헛개비,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 단어에서는 이 E가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 recipe가 됩니다. recipe. 따라해보세요. 요리법 영어로 recipe. 한 번 더 해볼까요? recipe.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비밀, 비법을 의미하는 secret이라는 단어와 이 요리법을 의미하는 recipe를 붙여서 secret recipe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시크릿 레시피라고 하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어떤 비법, 비결이 담긴 요리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다음으로 볼 생활 속 영어 단어는요, 바로 스킬입니다. 이 단어 역시 꽤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 축구 선수는 정말 스킬이 뛰어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스킬의 의미가 뭘까요? 스킬은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축구 선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의미이죠. 스킬의 철자는 어떻게 쓰면 될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가장 앞에
이 스 소리는 S로 나타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킬 부분을 볼게요. 킬의 키읔 소리는 K를 써주시면 되고 모음 이 소리 나는 대표적인 모음 뭔가요? I가 있죠. 그리고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L를 두 번을 써주시면 이 skill의 철자 완성입니다.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한국식으로는 이 K를 키읔 소리로 발음을 하는데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S 뒤에 이렇게 K가 온 경우 거의 된소리처럼 좀 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쌍기역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skill, skill 이렇게요. 따라해보세요. skill. 한 번 더 해볼게요. skill. 이 L 부분을 발음할 때 혀를 앞니 뒤쪽에 대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skill.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 속 영어 단어는 challenge입니다. 이 challenge라는 단어는 요새 들어 점점 더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challenge의 의미가 뭘까요? challenge는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댄스 챌린지 영상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 댄스 챌린지라고 하면 이 댄스는 춤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D-A-N-C-E 이렇게 쓰는데요. 댄스는 춤, 챌린지는 도전이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춤, 도전이 되는데 댄스 챌린지 영상들은 어떤 영상들이냐면 유행하는 춤을 따라서 추는 영상들입니다. 춤을 따라서 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행하는 춤추기에 도전한다고 해서 댄스 챌린지라고 하는 거죠. 도전을 의미하는 챌린지의 철자는 이렇게 씁니다. 상당히 길고 좀 어려운데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가장 앞에 CH가 무슨 소리가 나죠? 이중자음 CH는 취, 크, 쉬 소리 등이 나죠. 그 중에서 취 소리로 쓰였어요. 취에 이 치읓 소리에다가 A의 에 소리를 더해주면 채가 됐고요. 그 다음에 L은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리을 소리 나죠. 그래서 CHALL까지 읽으면 chall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L은 뒤에 모음이 오면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 또 한 번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이는 여기서 이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어요. N은 니은 소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challenge 됐고요. 가장 끝에 G2가 왔는데 전에 단어의 끝부분에 G2가 오는 경우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단어의 끝에 있는 G는 한국식으로는 G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한국식으로 읽었을 때 challenge가 되는 거죠.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이 G2가 이렇게 끝부분에 오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요. 자, 이 단어를 원어 발음으로 읽어보면 challenge가 됩니다. challenge. 따라해보세요. challenge. 한 번 더 해볼게요. 끝부분에 이 G2를 이렇게 바람 빠지듯이 소리 내주세요. challenge. 이 단어는 가장 앞쪽 이 shall 부분이 강조가 되죠. challenge, challenge. 이 challenge의 의미가 뭐라고요? 도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볼 생활 속 영어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 단어도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빌런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빌런은 원래 악당, 악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 속에서는 보통 이 빌런이라는 단어를 막 악당, 악랄한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좀 짜증나는 사람이라는 의미 정도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 빌런이라는 단어를 뭐 지하철 빌런,
뭐 회사 빌런 이런 식으로 장소의 뒤에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하철 빌런이란 지하철에서 막 남한테 민폐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막 먹고 막 엄청 큰 소리로 굉장히 노래를 못 부르는데 막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던가, 혹은 뭐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을 막 지하철에서 막 먹는다던가, 이렇게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빌런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는 악당이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악당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남한테 좀 해를 끼치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런의 철자는 뒷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철자와 발음이 좀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가장 앞에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나죠. 그리고 I는 이 소리 나고, L은 리을 소리 나고요. 자, 이 앞부분 V-I-L-L은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will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원래 이 AI가 보통은 A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A 소리가 아니라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L이 이 소리랑 연결이 되니까 L의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시고요. AI는 로 이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소리가 나고, N은 니은 소리가 나서 연결하면 villain이 됩니다. villain. 따라해보세요. villain. villain.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AI가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였지만 원래는 주로 A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B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R, A, I, N 인데요. 이 단어 어떻게 읽나요? R이 리을 소리 나고 AI는 원래 보통 A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N은 니은 소리 나서 rain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바로 힐링인데요. 이 단어도 저희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이죠. 뭐 힐링 여행을 다녀왔다. 오늘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힐링을 사용하는데요. 힐링, 어떤 의미로 저희 사용하나요? 힐링했다라고 하면 뭔가 긴장과 이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을 돌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힐링을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철자를 어떻게 쓰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한국식으론 힐링 이렇게 읽지만 실제 발음은 healing, 이렇게 이 부분이 길게 발음됩니다. 철자 같이 볼게요. 먼저 히읗 소리는 H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긴 E 소리 나는 이중 모음, 뭐뭐가 있나요? EA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EE가 아니라 EA가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받침은 L을 써주시면 되고요. 링, 이렇게 끝부분이 잉 소리가 나는데 이 잉 소리는 ing를 써주시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healing. 한 번 더 해볼게요. healing. 좋습니다. heal, heal은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거기에 ing를 붙이면 치유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받았던 뭐 그런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 힐링했다, 힐링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어 원어민들은 이 단어를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것처럼 뭐 힐링, 여행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살짝 이 힐링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좀 콩글리시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생활 속 필수 영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secret의 의미가 뭔가요? secret은 비밀, 비법, 비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레시피는 의미가 뭐죠? 레시피의 의미는 요리법이죠. 스킬은요? 기억나시나요?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challenge는 의미가 뭐였죠? 도전이라는 의미였죠. 빌런은요? villain의 의미는 원래 악당, 악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빌런을 굉장히 악한 사람을 의미할 때 쓰기보다는 좀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빌런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한국에서 좀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이 힐링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죠. 힐링의 의미는 뭔가요? 원래 heal이라고 하면 상처를 낫게 하다, 치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healing이라고 하면 이 치유, 상처의 치유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힐링한다는 말을 뭔가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찌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에 안식을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어부터 차근차근 쓰기 연습해 볼까요? 자, 저희 첫 번째로 배웠던 단어는 비밀, 비법, 비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죠. 그 단어가 뭐였죠? 바로 secret입니다. secret. 자, 철자 떠올려 보세요. 가장 앞에는 s가 나왔죠. 그리고 e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s가 단어의 가장 앞에 오고 뒤에 자음이 아닌 모음이 온 경우 s는 주로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요? 좀 세게, 쌍시옷에 가깝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키읔 소리, 크 소리 나는 c가 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s가 쌍시옷 소리 나고 i가 이 소리 나고 c가 크 소리 나서 sick가 됐어요. 자, 이제 red 부분을 쓸 차례이죠. R, E, T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단어 발음해 볼게요. secret. 한번 해볼까요? secret. 좋습니다. 가장 끝에 T는 원래 T 소리, T 소리가 나는데 끝부분에 오면 약하게 소리가 나다 보니 secret, secret 이렇게 거의 받침처럼 들리죠. 이 T를 받침으로 쓸 때는 시옷으로 표기한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받침에 대해서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올린 수업 중에서 이 받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룬 수업이 있습니다. 아마 봄날 영어학교 영어 받침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영상이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수업 들으신 다음에 그 수업도 꼭 봐주세요. 자, 그럼 이 단어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드시고요. 가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S가 오고요. 그 다음에 E가 옵니다. S는 쌍시옷에 가깝게 소리가 나고 E는 E 소리가 나서 여기서 SE는 C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 소리 나는 C가 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sick가 됐죠. 그 다음에 red 부분은 R, E, T입니다. secret. 이제 안 보고 적어보실 차례예요. 비밀, 비법, 비결을 의미하는 secret. 다시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가장 앞에 부분은 S, E, C죠. sick가 됐고요. 윗 부분은 R, E,
T입니다. secret.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법을 의미하는 단어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뭔가요? recipe이죠. recipe. 한국식으로는 레시피라고 보통 표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철자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장 앞에 R이 오고요. 그 다음에 E가 옵니다. 여기서 R은 리을 소리, E는 에 소리가 나서 R, E는 레라고 발음하고요. 다음 CI가 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레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끝에 P 부분은 P, E 이렇게 써요. 원래 영어 단어에서는 가장 끝에 E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아서 끝부분이 PE로 끝난 경우에는 보통 P가 아니라 P 이렇게 P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E가 헛개비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합니다. E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단어가 recipe가 아니라 recipe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요리법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recipe. 한번 해볼까요? recipe. 좋습니다. 펜 드시고 함께 적어볼게요. recipe의 철자는 R-E, C-I, P-E-P입니다. recipe. 요즘 한국에서 요리법이라는 말보다 이 recipe라는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할 정도로 이 recipe라는 단어가 저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 recipe의 뜻이 요리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를 좀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 recipe의 철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이 recipe의 철자까지 완벽하게 익혀봅시다. 자, 그럼 이 recipe 안 보고 한번 다시 적어보실게요. 확인해 볼까요? 먼저 레 부분은 리을 소리 나는 R 그리고 에 소리 나는 E이고요. 스 부분은 CI입니다. 그리고 끝에 P 부분은 P, 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적어볼 단어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뭔가요? skill이죠. 한국식으로 스킬이라고 표기하고 읽는 이 단어. 철자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앞에는 스 소리 나는 S가 오죠. 그리고 키읔 소리 나는 K가 옵니다. 다음 이 소리 나는 I가 오고요. 끝에 리을 소리 나는 L이 두 번 와요. 기술 발음 연습해 볼까요? skill. 한 번 더 해볼게요. skill. 좋습니다. S 바로 뒤에 K가 오면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이 K를 스킬 이렇게 키읔 발음이 아니라 좀 세게 쌍기역 소리에 가깝게 발음을 합니다. skill, skill 이렇게요. 자, 펜들과 함께 적어볼까요? 스 소리 나는 S, 키읔 소리 나는 K, 이 소리 나는 I, L이 두 번. 이제 안 보고 한번 이 단어 다시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가장 앞에는 S, 스 소리가 나고요. 다음에 키읔 소리 나는 K, 이 소리 나는 I, L이 두 번. 이렇게 씁니다. 네 번째로 쓰기 연습해 볼 단어는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철자가 상당히 긴 단어인데요. 도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challenge라고 하죠. 자, challenge의 철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앞에 취 소리 나는 이중 모음이 오는데 뭔가요? CH입니다. CH가 취, 크, 쉬 소리 중 취 소리, 치 소리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 에 소리 나는 모음 A가 와요.
그리고 L이 두 번 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child이 됐고요. 자, 이 L에 뒤에 이 소리 나는 E가 와서 첼리가 됐고 니은 받침 N이 붙어서 첼린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에 바람 빠지는 G 소리가 나는 GE가 와요. 이 GE는 한국식으로는 챌린지 이렇게 G로 표기를 합니다. 자, 발음 해볼게요. 도전, challenge. 한 번 더 해볼게요. challenge. 좋습니다. 자, 펜 들고 함께 적어볼게요. 치 소리 나는 CH. 그리고 에 소리 나는 A.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L이 두 번. 여기까지 하면 chell이 됐고요. 뒤에 이 소리 나는 E가 와서 chelly가 됐고 니은 받침 N이 와서 chellin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에 G 소리 나는 G, E까지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한번 쪼개서 천천히 다시 철자 잘 봐주세요. challenge, challenge. 준비되셨으면 안 보고 도전, challenge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가장 앞에 치 소리 나는 CH 그리고 에 소리 나는 A가 옵니다. 리을 받침 L이 두 번 와요. chell이 됐고요. 다음에 린 부분은 이 L 뒤에 이 소리 나는 E와 니은 받침 N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challeng이 됐죠. 그리고 끝에는 G 소리 나는 GE를 써주시면 됩니다. challenge. 이제 다섯 번째 단어, 악당, 악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에서는 물론 원래 의미인 악당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도 설명드렸었죠. 이 단어는 바로 villain입니다. villain의 철자 떠올려 보세요. 먼저 앞쪽 vil 부분은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나는 V, 그리고 이 소리 나는 I,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L이 두 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run 부분이 좀 철자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뒷부분에 AI가 오는데 이 AI가 보통은 A 소리가 나는 이중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 A가 아니라 소리로 쓰인 거죠.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받침으로 들어가는 N이 와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AI 부분을 특히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원래는 주로 AI는 A 소리가 나지만 이 단어에서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발음 연습 해보겠습니다. villain. 한 번 더 해볼까요? villain.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펜 들고 적어볼게요. vil 부분은 V, I, L, L 이고요. 뒤에 원래는 보통 A 소리 나지만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인 AI가 옵니다. 그리고 끝에 니은 받침 N을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안 보고 다시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vil 부분은 V, I, L, L 이고요. 뒤에 AI가 오는데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니은 받침 N이 가장 끝에 옵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볼 단어는 힐링입니다. 힐링의 원래 의미는 상처 같은 것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가장 앞에 히읗 소리 나는 H가 오고요. 그리고 긴 E 소리 나는 EA가 옵니다. 다음 리을 받침 L이 오고 뒤에 ing 부분은 I, N, G를 써주시면 되죠. 발음해 볼게요. healing, healing. 좋습니다. 자, 펜 들고 함께 적어볼게요. 히읗 소리 나는 H, 긴 E 소리 나는 EA, 그리고 리을 받침을 들어가는 L, 다음 ing 부분은 I, N, G입니다. 자, healing 안 보고 적어보세요. 잘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히읗 소리 나는 H, 긴 E 소리 나는 EA, 리을 받침 L, 그리고 ing 소리 나는 I, N, G.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를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는 바로 이 레전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면 될지, 의미가 무엇인지 였죠. 레전드의 의미가 뭔가요? 레전드는 전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철자는 먼저 레 부분은 리을 소리 나는 L, 그리고 에 소리 나는 E 이렇게 쓰죠. 그리고 전 부분은 지읒 소리 나는 G, 어 소리 나는 E, 그리고 니은 받침 N 이렇게 씁니다. 가장 끝에 드 부분은 디귿 소리, 드 소리 나는 D를 써주시면 되죠. Legent가 정답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 레시피라는 단어의 의미와 철자를 쓰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꽤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이 레시피의 의미는 알아도 철자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레시피의 뜻뿐만 아니라 철자까지 정확히 익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정답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